흡연하면 동시에 따라오는 금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흡연의 역사는 곧 금연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뜬금없게도 악명 높은 히틀러 그리고 나치 시대에 벌어졌던 반담배 운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반부터 많은 나라들이 담배의 해악성을 인식하고 금연운동을 벌였지만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즉 나치 통치 아래에 있던 독일 외에는 그다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나치 금연운동은 1930년부터 1940년 초반까지 있었던 금연운동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금연운동이었습니다. 나치당은 흡연과 담배 소비를 비난했으며 흡연의 해악성에 대해 나치당 자체에서도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담배를 싫어했었던 히틀러의 지도 아래 나치의 가장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는 출산장려 정책에 의해 자극받은 면도 있고 인종차별, 반유대주의와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히틀러와 나치 그리고 강력한 금연운동, 어떻게 이런 조합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거슬러 보겠습니다. 20세기 초반 독일에서는 담배에 대한 비판적인 감정들이 존재했습니다. 1904년 독일 최초의 반담배 단체인 비흡연자 보호를 위한 독일인 담배 반대자 협회를 설립해 짧은 기간 존재했습니다. 이후 1910년부터 각종 담배 반대 단체들이 설립되어 연맹을 결성했고 1912년부터 1932년까지 반담배 운동과 관련된 최초의 독일어 간행물인 담배 반대자를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한때는 하루 25개비에서 40개비를 피우기도 했었던 꼴초 히틀러는 이로 인해 돈이 낭비되는 버릇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인지하게 된 히틀러는 이후 태세 전환을 하고는 흡연에 대해서 퇴폐한 것, 자신들에게 독한 술을 준 백인에 대한 인디언들의 분노와 복수라고 말하며 비판하기 시작했고, 독일의 수많은 인재들이 담배의 해로움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다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는 에바 브라운, 마르틴 보어만이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 불만이었고, 헤르만 괴링이 공공장소에서 흡연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시가를 들이마시는 것을 묘사한 조각상을 보고도 분노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비서는 애연가였지만 그의 옆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은 모습을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군 장병들이 흡연하는 것에도 불만을 가져 전쟁이 끝나면 군대 내에서 담배 소비를 금지시키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는 주변인들에게 금연을 권유했고 흡연을 그만두면 포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히틀러의 이런 자세는 금연운동을 자극하는데 몇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금연운동을 강하게 일으켰던 원인 중 또 하나는 나치당의 출산 장려 정책이었습니다. 나치당의 지도자들은 흡연이 여성의 노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적 매력도 상실하게 만들기 때문에 독일 가정에서 흡연자 아내나 어머니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치당 인종정책국의 베머 루팅히는 흡연 여성의 모유에는 니코틴이 들어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곧 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틴 슈템러라는 유명한 의사는 임신 중인 여성이 흡연을 하게 되면 사산, 유산 확률이 높아진다고 주장했고 지지를 받았습니다. 건강한 독일 여성들이 가능한 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기 바랬던 나치당은 이 주장에 특히 관심을 가졌고 흡연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1943년 출판된 여성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에는 하루 담배를 3개 이상 피우는 여성은 담배를 피우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나치 독일에는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실제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에 담배와 폐암의 관계가 처음 증명되었으며 간접 흡연이라는 용어도 이때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치당은 연구에 자금을 제공했고 이로 인한 연구들에서 흡연과 건강 악화에 대한 결론 혹은 사실들이 다수 발표되게 되었습니다. 나치의 금연운동은 실질적인 연구, 나치 화려한 대중 홍보 마케팅, 금연법 제정 등 다방면으로 진행되었고 국방군도 담배 배급이 인당 6갑으로 제한되기 시작했고 히틀러 청소년단으로 구성된 12SS 기갑사단 히틀러 유겐트에는 담배 대신 사탕이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1941년에는 아예 담배세를 소비 가격의 약 80%에서 95%까지 인상하기도 했는데 나치 정권이 무너진 지 25년 이상이 지날 때까지도 독일에서 가장 높은 담배세 인상이었다고 합니다. 나치의 반담배 운동은 반유대주의, 인종차별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나치당은 공중보건뿐만 아니라 이데올로기에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반담배 운동에는 인종 개량과 육체적 순결 개념이 바탕에 있었습니다. 흡연
흡연은 지배민족에게는 부적절하다고 보았으며 나아가 민족 대화, 유전적인 독 같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인종개량주의자들은 흡연을 반대했으며 독일 민족에게 사악한 병균이 옵는 것처럼 싫어했고 나치 반담배 운동가는 종종 담배를 퇴폐적인 아프리카인의 악습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나치당은 담배와 이에 대한 악영향의 책임이 유대인에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이 퍼뜨린 불건전한 악습이 흡연이라고 하기도 하고 유럽에 담배를 퍼뜨린 것은 유대인 자본주의의 책임이 있으며 독일의 담배를 처음 전래한 민족도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유럽의 대표적인 담배 생산지인 암스테르담의 담배 사업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짧지만 강력했던 나치의 영향력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몰락하게 되었으며 이것은 곧 담배 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후 미국의 담배 제조 회사들이 독일 암시장에 급속도로 진출했고 금연운동을 주장하던 많은 나치 지도자들이 사형당했습니다. 1949년에는 미국 제조의 약 4억 개비의 담배가 독일로 불법 반입되었고 1954년에는 약 20억 개비의 스위스산 담배를 독일과 이탈리아에서 밀수했습니다. 미국은 유럽 부흥 계획의 일환으로 독일에 무료 담배를 제공했는데 1948년에 독일에 제공된 담배는 약 24,000톤, 1949년에는 69,000톤에 달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 계획에 7천만 달러를 사용했으며 이는 미국 담배회사에 커다란 이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의 1인당 연간 담배 소비량은 1950년대에 460개비, 1953년에 1523개비로 끊임없이 증가했고 이후 금연운동은 쇠퇴하고 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나치 시대의 금연운동과 배경, 결과에 대해서 대충 알아보았습니다. 애연가 입장에서 보는 금연의 역사도 나름 재밌는 것 같았습니다. 하여간 정보가 끝났으니 피차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